여의도의 비상을 나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항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헌법재판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을 했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 어쩌면 첫 공직자, 고위공직자 사법적 판단 받은 사례인데, 자, 일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부대변인님? 저는 이제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서 네.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긍정적 부분도 있었고 부정적 부분도 있었다. 네. 일단 긍정보다는 부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나쁜 거. 첫 번째로 이제 정영식, 조한창 이 네. 두 헌법재판관은 각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각하기 때문에. 그럼 각하의 사유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가 200석이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던 거죠. 쉽게 말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있어서 그 5가지 쟁점 중에서 뭐 4가지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이 2명의 각하 의견을 내린 나머지 6명은 저는 같은 의견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겠죠. 이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느냐를 두고 정계선 재판관,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과 국민의힘 성향인 김복형 재판관이 확연히 갈렸다. 그런데 제가 김복형 재판관의 이 판결 내용을 두고 조금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체 없이라고 조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또 지체 없이와 즉시가 저는 무슨 차이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체 없다는 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이것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지체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를 지체 없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방송국에 오고 싶은데 그냥 막 차가 다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지체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오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이러한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다가 언제까지라고 시간을 명시를 해줘야 돼요. 15분 만에. 네. 몇 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해야지. 또 1일이라고 하면 또 이상해지니까 그렇죠. 24시간 이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거 초등학생 같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다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선에 비추어서 결정이 내렸으면 따라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앞서서 2명의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이 김복형, 이 3명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혹시 기각이나 혹은 각하를 지금 주장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되군요.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긍정적 부분도 있나요? 위법 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 거부한 것은 위법한 거예요. 국회의 어떤 선출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 추천을 해야 되고, 또 탄핵 의결 정족수도 이것을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핵과 관련된 국무총리 탄핵 의결 종족수가 만약에 200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이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이 2명이 줄어서 6명이 돼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커지는 건데, 이거는 막았다. 그거조차 막았다. 그리고 마지막 제 뇌피셜은 한덕수를 불러들여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윤석열을 파면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말씀대로 다양했어요. 재판관이 8명인데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인데 5명 기각 의견 중에도 또 1명은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냥 완전 기각이고 4명은 인정은 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4대 1대 1대 2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대로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정치 세력 받은 임명받은 지명받은 그쪽에 말에 맞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에 뭐 쭉 잘 네. 설명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 뭐 한덕수 본인, 국힘 뭐 전부 다 갑자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네. 무슨 뭐 역사적 결정이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머지않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번 주 안에 나와야 된다 보지만 지금 어쨌든 그 조만간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가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지금 뭐 각 기각은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윤석열 측에서 계속 각하다. 그래가지고 각하 뭐 얘기를 많이 이철우 하고 지사는 있죠. 뭐 윤석열 각하로 부르자 네. 그랬다가 글 삭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각하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환영할 상황이 아닌데 나중에 가서 또 입장을 어떻게 뒤바꾸려고 저러지? 그렇게 좀 봤습니다. 지금 뭐 댓글에 이제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미선 재판관 이제 기각 의견을 냈던 이제 언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기각 의견 안 냈을 것 같은데 정계선 이제 재판관만 인용을 했고 실망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 한편으로는 이 해석하기 그런데 뭐 이 헌법재판을 우리가 정치사법 재판이라고 하긴 합니다. 사법 정치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런 정치적 어떤 정무적 그게 좀 개입된 거 아니냐. 우리 좀 전에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자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한테 비상계엄 선포 내란이 관련해서는 위헌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좀 증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 판단은 공감을 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 사유가 지금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내란을 방조하고 공모하고 묵인했느냐의 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같이 동시에 되거나 혹은 직후에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점이 이 계엄과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공모 동조 이것을 판결을 내려버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예고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직후에 아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한독수부터 먼저 한다고 했던 이유를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에 대한 힌트를 주지 않겠다라고 예상을 했고 힌트가 없을 것이라. 네. 힌트가 예상대로 없었어요.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판결문을 보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 요지인데 저는 아쉽더라고요. 네. 하지만 또 전문가들은 그 40페이지의 결정문에서도 또 이것은 윤석열에 대해서 날리려고 마음을 먹었구나 라고 또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날린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한독수와 관련돼서 이 시그널 힌트를 안 주려고 애써서 노력한 게 예. 어차피 날릴 거니까 여기서 안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 다들 이제 사실 이렇게 오래 끌다 보니까 뭐 또 중요한 거는 한덕수 총리 탄핵도 중요하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여부 이게 막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예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개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계선 재판관 빼고는 나머지는 다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딱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 1.4가 시작되겠다. 네.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DC 각종 갤러리 있잖아요. 미국 정치 갤러리 등등. 네. 거기서 막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공격이 엄청나게 시작됐더라고요. 뭐 협박이라든지 특히 그들이 또 한층 효능감을 얻어서 봐라 이거 문영배 대행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게 갑자기 기각으로 바뀌지 않았냐. 네. 이제 정계선만 남았다 이러면서 엄청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어수선해졌고 결국에는 그 뒤에서 국민의힘 정당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죠, 사실. 그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을 막 차로 들이받질 않나. 학교에 막 가가지고 현수 막 뺏어서 대학생들 막 그 앞에서 불 지르고 거기에 또 경찰이 동조를 해주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전 붕괴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선 빨리 이번 주 안에라도 선고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때문에 네. 지금 뭐 일각의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목요일에 일반 선거하고 그럼 연속으로 또 안 해서 다음 4월로 밀리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가장 우려가 된다. 다만 중요한 거는 앞에 말씀 주셨듯이 한덕수와 윤석열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잖아요. 어제도 다르죠. 또 단독 보도로 나왔던 건 김용현이 핑계를 댄다면서 그러면서 윤석열이 엄청나게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한덕수와 같이 볼 사안도 아니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각하가 물 건너갔기 때문에 뭐 조만간 뭐 지금 답답하지만 그들이 이제 다 대가를 돌려봐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봅니다. 그 각하 부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네. 일단은 뭐 정영식, 조한창 두 재판관은 151이 아니고 20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수 의견으로 따져보면 일단 각하는 아닌 거잖아요. 만약 세 명이 그래 4명이 그래 됐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일단은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는 탄핵안 가결, 국회 정족수는 문제가 없다. 네. 다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힘이 계속 걸고 넘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즘 들어 계속해서 하는 게 내용적으로 안 되니까 절차적으로 흠결을 찾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흠결이 또 완성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또 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니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뭐 공법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출을 하려고 했던 당시에 지위에 의거해가지고 이것을 의결 정족수를 정한다고 나와 있고 이게 원래 사실 1966년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대통령도 다 151석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200석으로 올려놓은 거고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뭐 물론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지만 국회 인준 받는 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국회 대법원장도 인준도 그렇고. 절반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줬죠. 네. 이게 사실은 국회 인준 자체도 과반수예요. 제적 과반수. 근데 무슨 근거로 3분의 1을 만들어내는지 저는 사실은 헌법을 저도 공부를 했지만 참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 각하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어쨌든 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판단하기 좀 싫어서 각하를 했을까요? 어떨까요, 재판관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예측이라는 게 뭐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을 네. 정도로 워낙 상식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데다가 뭐 노골적으로 저들이 뭐 협박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혹은 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움직였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기선 재판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빨리 공권력을 투입시켜서라도 네. 온 오프라인에서 이거 막아야 된다. 전 거기에 지금 가장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나머지 그리고 뭐 정계선 씨라든지 조한창 씨라든지 등등 이런 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의도가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계속 내고 있는 국힘당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비판도 같이 따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계속 뒷배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런 여론이 형성되고 또 재판관의 의견들이 저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직무에 87일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한덕수 이제 권한 대행이 되는 거죠. 담화에서는 뭐 정치권의 초당제 협조 구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고 가장 급선무 중요한 일이 마흔역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거든요. 네. 지체 없이 즉각 이제 뭐 언제가 지체 없은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어제는 지나가 버렸어요. 뭐 산불도 나고 이래서 가는지 몰라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너무나도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도 이건 명백하게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과도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법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결정을 내려준 거 아닙니까? 아니 최상목한테도 야 마은혁 임명해라 너 안 그러면 위헌이야라고 했는데 지금 결정문만 더 자세히 읽고 있다고 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제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와 즉시의 차이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임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체할 만큼 지체했지 않습니까? 엄청 지체했죠. 그러니까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하겠죠. 압력을 넣겠죠. 네. 그런데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에 빠졌을 때는 원칙대로 가라. 원칙대로. 예,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운명에 맡기는 거고 나라의 운명에 맡기는 거지 본인이 뭔데 결정을 뭐 고민을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저는 원칙대로 해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최상목 지금 부총리가 오히려 한 총리 어떤 상황을 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최상목이 만들었다. 앞에 말씀 주셨듯이 네. 결국 이제 2명을 어쨌든 임명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포함된 게 이제 어제 나온 거고 같이 나온 거죠. 같이 나온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또 이제 위헌이라는 지금 얘기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또 한덕수 씨가 이제는 뭐 시간에 대한 핑계를 댈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이걸 그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법 위에서 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사실 다수의 국민들 입장에서 열받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들은 맨날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 그러고 야당 대표를 지금 무리하게 계속 막 짜깁기까지 해가지고 뭐 정치적으로든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까지 지금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도대체 우리들은 왜 그럼 법을 지켜야 되냐? 완전히 지금 혼돈의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뭐 총리한테 그 대행한테 계속 이거를 국힘에서도 이걸 법 지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들이 맨날 입에 법치 거리고 있으니까 저들은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밌는 말 들은 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법이 10,000명 앞에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는 거예요. 딱 10,000명한테만. 네. 네. 알겠습니다. 노회찬 예전 네. 의원 전 의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최상목 부총리 탄핵 부분 강성희 부대변인 민주당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네요. 근데 지금 이건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이제 기재부 장관.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미 고난된도 아닙니다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굳이 또 탄핵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탄핵 프레임에 또 말려 들어가야 되나? 좀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물론 이 목소리도 존중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또 뭐라고 민주당에게 요구하고 있냐면 야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말고 법을 어긴 놈은 처단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민주당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옳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고난대행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저는 아직도 우리의 탄핵의 우선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명씩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최상목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보수 쪽에서 야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뭐 기재부 장관을 탄핵하는 게 맞냐. 너희가 국정을 운영하는 뭐 수권 정당이냐. 이렇게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전 지도부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 탄핵 부분? 그러니까 큰 방향에선 거의 뭐 예. 저희 생각이 다른 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같은 이유로 사실 반대로 또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저들이 트집 잡는 거 여태까지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저들은 윤석열이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또 트집을 잡아가지고 부정을 할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 왜 계속 저런 것들한테 끌려다니냐.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저것들이 계속 거기서 생떼를 부리는 거에 대한 역사를 또 남겨놓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상목이 특히 뭐 미르재단 관련해서 지금 뭐 고발도 들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국민들 속 터져서 잠을 못 잔다. 네. 지금 밤새고 막 계속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저도 이제 현실 정치라는 차원에선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민주당에서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천막농성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풀파워로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한덕 총리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윤석열의 탄핵 심판입니다. 한덕수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가늠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뭐 전망 좀 해주실까요? 특히 시기도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만약에 그 선고를 안 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뭐 이번 주 금요일 안 하면 4월 넘어간 건 기정사실이죠. 넘어가죠. 3월. 근데 사실 4월도 예. 이게 정말 4월 첫 번째 주냐 아니면 4월 18일
전주냐, 그러니까 네.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직전이냐, 아니면 또 그 이후로도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불안감까지 드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뭐냐면 지금 어제 우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에서 봤듯이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이 세 명이 지금 버티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용으로 안 되니까 절차로 트집을 잡고 절차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시간을 끌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만약의 상황에 저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겠지만 5명은 탄핵을 인용한다. 3명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5대3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40역을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9명으로 완성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덕수가 한 명을 넣어주면 한덕수에 의해서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5대3으로 정체되어 가는 것이 길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5명이 나머지 3명 중 1명이라도 빨리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법조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개 의견을 내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평론을 쓰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한간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뭐 많은 시민들도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꼭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뭐 만약에 파면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뭐 저희끼리도 서로 나눴듯이 뭐 경제적으로 보든 사회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는 거로 보든 네. 그러니까 신뢰 자체가 지금 박살난 게 전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뭘 믿어야 되죠? 왜냐면 지금 경찰, 검찰, 사법부 불신이 전부 다 이렇게까지 쌓였어요. 네. 그럼 이거는 윤석열 하나가 날아가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살려갈 것인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예측은 사실 뭐 누구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 보고 그냥 빨리 이번 주 안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끕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다 벗지 않습니까? 이게 왜 뭐 각하고 이상한 소리를 또 왜 하는지 이게 모르겠네요. 재판이 길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평의의 내용이 유출될 겁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는 더 떨어질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를 양쪽이 다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헌법재판소 가장 좀 믿는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보면 가장 좀 시간을 계속 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다만 계속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정치 사법 기관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다. 일정 같은 것들은 그래서 어쩌면 최재해나 뭐 검사 3명 관계없는 사람들 빨리 선고하고 또 한덕수가 어쩌면 준척급이잖아요. 피레민 아니고 마지막에 중요한 윤석열을 선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드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평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그냥 되는 대로 지금 선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결국은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4월 18일이 2명의 재판관 퇴임입니다. 또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 주 선고한다면 오늘에 내일 또 선고 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수요일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국민 건강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점점 불안하고 초조한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저 요즘 밖에 나가면 다들 물어봐요. 언제 되냐고. 언제 앞뒤 말도 없어요. 그냥 언제 되냐고. 요즘 그게 안부 인사예요. 언제 되냐고. 언제 돼요, 황기도 이사님. 그러니까 언제 이게 됩니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막 새벽에도 새로 고침하면서 네. 잠을 못 자야 되냐. 이거는 뭐 다른 말 필요가 없을 것 댓글이 같습니다. 계속 나와. 이번 주 안에 안 하면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뭐야 자꾸 그러는지 몰라요. 뭘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맞습니다. 뭐 누구냐 이 사람 동굴샘인가 뭐 알아요. 너 당신은 뭔데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불안해한 이유가 네.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엉뚱한 이상한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난다고 보이니까 네. 이번 주도 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할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회 특히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천막당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뭐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탄핵하면 탄핵 정도 소추할 수 있죠. 네. 결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천막 당사 2013년 이후에 12년 만에 지금 열었어요. 어떻습니까? 천막 당사? 천막 당사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입니다. 제가 과거 이 천막 당사 때 이제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 삭발이라든가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위기감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 대표가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쳤다는 것은 네. 그만큼 결사 의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무슨 뜻이냐? 대표가 당사가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대표가 거기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대표가 거기 있다는 것은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현역 의원들이 다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원들이 총 결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총 결사의 의지를 보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결정하라는 겁니다. 네. 결정을 또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의지를 알리고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는 데 차원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한테도 보여주고 또 헌법재판소한테도 보여주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가면 안 된다고 앞에 네. 말씀드린 것도 헌재에서 명백하게 탄핵 남발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택적으로 저들이 그 정보를 이렇게 짜집기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민주당이 또 탄핵 남발한 거를 오히려 헌재가 입증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들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자꾸 무슨 뭐 대화와 타협을 하면은 뭐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지금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사법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일 수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항소심 선고입니다. 자, 당 차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 네. 새로운 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뭐 누구라고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분이 거의 선거법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과거에 민주당에 억울하게 선거법으로 있었던 소송을 하셨던 분들을 승리로 이끌어낸 분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이번에 제대로 된 변론 요지를 저는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지금 통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에게도 특정을 하라고 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잘 사실이 될 것이고. 뭔지 특정하라고 네. 재판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당연히 무죄가 나와서 저는 이들을 압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근데 말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요. 국민의힘하고 검찰은 야 안 끝났다. 대법 가야 된다. 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전 생각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무죄 생각을 하십니까? 전 당연히 네. 무죄여야 된다고 보고요. 뭐 김문기 골프, 백현동 부지 뭐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엔 박수영 의원이 10명이 있는 사진을 4명인 것처럼 이렇게 짜깁게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조작을 만약에 민주당이 했다면 제가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렇게까지 버틸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은 전혀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책임지진 않는다.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사법 그 재판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심하고 좀 달라진 게 2심이 빨리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어떤 요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소장 변경도 됐는데 어디가 허위인지 검찰한테 좀 해봐라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고 네.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검찰이 그걸 특정을 해내지 못하면 검찰한테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사진을 어떻게 잘라서 했던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건지 골프 안 친 게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을 법원에서 계속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이게 허위한 거에 법적으로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회에서 고발을 안 했는데 왜 그거를 형사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저는 가장 큰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장동이라는 네. 수천억의 부당이익을 누가 취했느냐를 따지다가 이게 난 건데 지금까지 그 부당이익을 따진 사람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몇몇의 검사들입니다. 그렇죠. 세상 30대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어디론가 가버리고 거기서 파생된 아주 얇은 그 줄기를 가지고 김문길 알았냐 몰랐냐. 알았냐 몰랐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걸 백현동 엔테 왜
되느냐 이걸 안 되느냐. 가지고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 이 협작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사법적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같은 잣대로 모든 정치인들 들이댔을 때 네.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떠들어라 이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방송국 나오면 안 돼요. 맞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다 걸려요. 평론가들도 막 나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막상 이 10분의 1만이라도 타격받으면 또 자기 탄압한다고 난리칠 겁니다. 근데 네. 어제 국민의힘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지도자 정도의 멘탈은 가지고 있다. 왜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검찰 수사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동안 후유증이 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한다는 맞아요. 거예요. 변호사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지도자다운 어떤 멘탈이 딱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어떤 신념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난관을 버티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못 버틴다니까요. 저 아는 어떤 과거 전직 의원도 왜 그만두셨냐고 하니까 한번 검찰 조사 받으니까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 지금 내일이 이제 재판 아닙니까? 예, 네. 선거니까 선거죠. 얼마나 14시 많은 선거입니다. 시간 네. 감정이 교차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사당질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희두, 강성필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